안녕하세요. 메디컬 라이프 김수영입니다. 최근 목 부위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또 태블릿 PC 등의 사용량 증가가 목 디스크 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일상생활 속 잘못된 생활 습관 하나로부터 시작되는 목 디스크 질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위해 통증의학과 전문의 안규열 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통증이 오면 많은 분들이 이거 디스크 질환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정확하게 디스크는 어떤 부분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부위에 대해서는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지금 디스크라고 표현한 거는 우리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뭐 척추뼈 같은 경우는 그 연골을 디스크라고 부르는데 지금 그 디스크 자체는 우리 뼈 사이에 어떤 완충 역할을 해주는 부위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질문에서처럼 디스크라는 거는 우리가 질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분들이 뭐 디스크 질환을 통칭 디스크 부르기 때문에 좀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배운 바로는 뭐 디스크라는 거는 어떤 연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그럼 사실 또 보통 디스크 하면 허리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목에서도 디스크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뭐 그거야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척추뼈가 목에서부터 꼬리뼈까지 연결돼 있죠. 그럼 그 뼈 사이사이에 일단 연골들이 다 있다고 보면 허리만 디스크가 생긴다는 건 틀린 말입니까? 당연히 목에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렇지만 대부분의 디스크는 허리에서 오는 게 많죠. 왜냐하면 허리를 구부려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인데 목 디스크도 사실 요즘처럼 뭐 여러 가지 기기들이 많이 발전하면서 점점 많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사실 목 디스크 하면 교통사고 같은 외상 때문에 주로 발생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사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목 디스크 질환이 발생하는 원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외상으로도 많이 생기긴 하지만 그런 빈도 자체를 따져보면 사실은 외상으로 인한 건 굉장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직접적인 거는 우리가 퇴행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활하는 자세라든지 생활 습관이라든지 혹은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로 반복적으로 했느냐 혹은 뭐 운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고 또 물론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년 동안 그런 생활을 반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 사이 뼈 사이에 있는 연골들이 퇴행성 변화를 거치면서 오는 그런 디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사실. 네, 그렇다면요. 나쁜 자세나 생활 습관 때문에 목 디스크 질환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최근 스마트폰이나 PC 사용이 증가하면서 뭐 급증하고 있는 일자목이나 거북목도 목 디스크 질환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될 수 있죠. 일단은 일자목이나 거북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봤을 때 외견상 그 사람 목이 그렇게 보이는 거는 이미 이 목 주변에서 활이 시위를 당기면 활이 굽어지는 것처럼 여기서 근육이 경직이 되고 하면 그 목 자체의 변형이 온 게 바로 거북목, 일자목을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치료를 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해 뒀을 경우 통증도 올 수 있지만 목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그 뼈 사이사이에 있던 연골들을 변화시키는 게 결국은 그걸 디스크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뭐 거북목이든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치료의 초기 증상이라고 보고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죠. 또 어떤 분들은 팔이 너무 저려서 혈액순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병원을 방문하셨는데 목 디스크 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요. 사실 목 디스크하면 뭔가 목에 통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통상 목 디스크이기 때문에 목만 아프다.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또 이게 목 디스크는 무조건 목이 아픈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목이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반복되면서 주변에 있는 신경이나 관절 부분에 손상이 가고 어떤 신경을 자극하게 되면 그런 증상들이 목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보통 뒤통수부터 목, 어깨, 팔, 손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물론 일부 등이나 가슴까지도 내려오지만 처음에는 목이 좀 아플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목 아픈 부위는 줄면서 서서히 증상들이 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경향이 많고요. 일단은 그런 증상들은 사람마다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통칭 어떻다라고기보다는 일반적으로 팔이 저리다 혹은 뒤통수나 어깨 부위들이 자주 뭉치고 아프다라고 표현을 하고 또 하나는 잘 안 풀린답니다. 그럼 늘 이런 거 아시죠? 이렇게 맞아요. 이걸 자주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걸 의심해야 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목줄 이렇게 뻐근하면 스트레스 때문인가 또 괜찮겠지 이러면서 그냥 넘어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또 목 디스크를 그냥 둬도 괜찮을까 싶긴 하거든요. 어떤가요? 큰일 나죠. 큰일 나요. 그건 왜 그러냐면 가장 기본은 근육에서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이 정말 원인이 무엇이냐는 사실은 우리가 평상시 운동이나 안 하던 것을 하면 보통 2, 3일 후에 근육통이 오기 마련인데 이런 목 디스크들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아픈 겁니다. 원인이 없는데 아프다는 건 분명히 내가 모르는 다른 원인이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방치했을 경우는 분명히 디스크로도 충분히 발전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목 디스크이지만 아까처럼 그 목만 아픈 것이 아니라 목에서 내려온 신경이 눌리면 신경은 발끝까지 가기 때문에 심지어는 하지마비부터 전신마비까지 다 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역시 그냥 두거나 지나쳐서는 안 되는 질환이었는데요. 목 디스크 그 질환 증상과 비슷한 다른 질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목 디스크는 일단 통증 자체가 목에서 시작이 되지만 이 팔 쪽으로도 전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어깨 관절 같은 경우는 이 하필이면 그 경로를 중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 통증을 목 디스크로 오인할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목 디스크라는 거는 목에서 어떤 신경이 눌림을 상태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거 이외에 이 손끝까지 가는 그런 신경 경로에 문제가 생기는 말초 신경 장애라든지 혹은 혈관의 어떤 장애로 인해서 저림이 나타날 수 있고요. 혹은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이런 흉곽에서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가 눌릴 때 뭐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도 좀 감별을 해야 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봅니다.
네, 그 목 디스크 질환이 심해지면 마비까지 올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역시 빨리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병원을 찾게 된다면 진단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진단은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네. 환자분의 병력입니다. 환자분의 아픈 네. 양상이 어떨 때 아프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과거에 이런 질환을 알았다든지 네. 혹은 하시는 일 자체가 그런 디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가장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자세인지 여러 가지 그분의 어떤 병력이나 어떤 증상이 가장 중요하고 네. 물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이학적 검사도 하긴 하겠지만 네. 가장 기본적인 검사로는 엑스레이로 볼 수 있는데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뼈 사이에 어떤 연골을 보기 때문에 네. 그 간격이 좁아짐을 보인다면 그 부분을 의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네. 엑스레이는 직접 그 디스크인 연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보다 자세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연골이 직접 보이는 MRI나 CT 등을 촬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목 디스크 질환으로 진단이 내려졌다면 또 치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치료는 뭐 제가 일단 수술하는 일을 쪽을 하진 않습니다만 네. 일단 크게는 비수술적인 방법과 수술적인 방법 그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비수술적인 방법에는 네. 일단 신경 성형술이나 네. 수액 성형술 네. 혹은 뭐 재활 치료, 물리 치료, 뭐 운동 치료 여러 가지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있네요. 네, 그렇게 많고요. 일단 이런 비수술적인 방법을 동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꼭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혹은 더 악화되거나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수술적인 고려를 좀 해야 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수술하는 분들한테 그렇게 네. 이제 의뢰를 드리기도 합니다. 네. 원장님께서 목 디스크 질환을 치료하실 때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그 목 디스크도 어쨌든 병명이긴 하지만 네. 우리한테는 통증이고 아픈 거란 말이죠. 네. 그럼 목 같은 경우는 머리에 가까이 있고 작은 범위지만 네. 허리와 달리 굉장히 예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잘 때 뭐 불면증이 생기든지 아니면 통증으로 인해서 잠을 못 자기 때문에 그 다음 날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네. 굉장히 장애를 많이 주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생활 방식이라든지 패턴 뭐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네. 그분들이 가장 덜 아픈 상태로 가기 위한 빠른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거에 아까 말씀드린 비수술적인 방법 중에서 신경치료나 신경성형술 같은 그런 방법들은 네. 시기는 굉장히 짧습니다. 시술도 짧고 효과는 그만큼 좋습니다. 물론 약으로 할 수도 있지만 네. 그런 방법들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생활 양식이나 어떤 네. 습관에 맞추어서 그분들의 치료를 고려하는 게 맞고요. 수술 같은 경우도 수술을 하게 되면 일단 쉬어야지 수술을 할 수 있죠. 네, 그렇죠. 뭐 휴가를 내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도 그 상처가 아물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렇게 보조기 같은 걸 착용을 해야 하는데 그런 기간도 적어도 몇 주 이상 걸리기 때문에 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뭐 수술을 고려하기 전에 먼저 비술적인 방법을 먼저 고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치료 방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 하는데요. 먼저 자세 교정과 물리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뭐 자세를 여기서 제가 어떻게 구현할 수는 없지만 네네. 그런 치료는 우리 전문 물리치료사분들이 직접 이렇게 해주시긴 한데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그 진단이 된 이후에 그 디스크가 발생된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손상이 가지 않도록 그런 자세를 하게끔 일단 자세 교정을 하고 혹은 이분이 어떤 일이나 생활을 함에 있어서 반복적인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걸 피할 수 있는 어떤 테이블에 하는데 테이블 높이가 너무 낮다든지 그러면 테이블의 어떤 교정이라든지 그걸 조언을 해드릴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혹은 이분이 운동이 부족하다면 근육이 약해서 이 뼈의 형태가 뼈대 자체가 허물어진다면 운동이 필요하다면 운동을 보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또 TV나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많이 보기는 했거든요. 근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각각 시술법들의 그런 특징과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약물 치료나 재활 물리 치료 같은 경우는 보편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비수술적인 어떤 시술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크게는 신경 성형술이 있고요. 다음에 수액 성형술이 있고 뭐 보조적으로 작은 신경 치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말씀드린 신경성형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디스크라고 말하는 그런 연골이 튀어나와서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를 자극을 해서 네.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신경성형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염증 변화를 줄여서 네.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을 좀 넓힌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수액성형술 같은 경우는 실제 그 디스크, 즉 연골이 삐져나온 부분 속으로 네. 들어가서 안에 고주파로 열을 가하면 이게 조금 응고가 되면서 이게 좀 부피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완전 수술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네. 이 두 가지 방법은 어쨌든 목에서 시술을 하지만 네. 적극적인 뭐 전신 마취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위에서 필요에 따라서 작은 국소 마취 정도 하시고 나서 보통 짧은 시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 분들이나 혹은 고령인 분들에 있어서 그렇게 나쁜 혹은 이것이 그런 분들한테 권해드릴 수 있는 네. 치료 중에는 수술 전 단계에서 제일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또 궁금한 게 한 가지 생겼는데요. 네. 그 비수술적 치료 같은 경우에는 모든 환자에게 다 가능한 건가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여러 가지 질환이 있다는 것은 그분한테 쓸 수 있는 도구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심장병에 항응고제를 드시는데 바늘로 째서 이분이 피가 멈추지 않는다. 그 시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사용되는 비수술적인 방법들은 네. 작은 바늘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심장이나 혹은 여러 가지 혈압, 당뇨, 우리 어르신들이 갖고 계신 그런 네. 고정 질환들에 있어서도 그렇고 고령이신 분들한테도 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선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비수술적 치료에 대한 그 경과도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경과는 사실 급성으로 온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전 양상이 빠릅니다. 빠르고 효과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환자분들마다 이 병력이 가지고 있던 기간이라든지 네. 혹은 아픈 정도라든지 그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경과는 사실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경과는 다르지만 이런 비수술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적인 방법을 바로 간다는 건 위험성이 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질환이 있음에도 수술을 진행된다는 건 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위험 부담을 안고 하는 그런 치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통증이 있는데 이것도 혹시 바로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초기에 생겼다면 아까 말씀드린 뭐 디스크의 초기라고 보여지는 뭐 네. 거북목이나 일자목 같은 경우가 네. 있고 혹은 디스크의 정말 초기고 급성기 뭐 한두 달 이내의 그런 질환이었다면 네. 적극적인 물리치료나 여러 가지 약물치료 정도로도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당장 내일 출근을 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휴가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면 치료를 못 받는다는 얘기고 네. 나는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안 된다면 당장 비수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할 경우 보통은 하루 이틀만 해도 굉장한 호전을 보이는 분들이 많고요. 네. 만성인 분들도 의외로 효과가 많은 분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치료든지 맹신할 필요는 없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런 비수적인 방법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거나 악화되거나 하면 정밀검사 내지 수술 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재발을 했다는 말을 참 많이 듣거든요. 목 디스크도 재발을 하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그 방법을 취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게 원인도 있고 네. 수술했는데 재발한다는 거는 저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치아가 20여 개 이상 있는데 충치가 한 군데만 생긴다는 건 틀린 얘기죠. 목 디스크도 목뼈만 따지면 7개가 있는데 하나만 생기고 나머지 안 생긴다는 건 없는 얘기고 네. 당연히 재발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자세와 운동 부족 여러 가지 원인이면 가장 중요한 자세, 생활 습관 그런 것을 바꾸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 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바닥에서 하는 생활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에서 하는 생활은 일단 바닥에 놓여 있는 걸 무엇을 하게끔 손을 사용하면 숙이거나 아래를 쳐다보면 네. 보긴 보죠. 요즘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술을 놓는다든지 퀼트, 뜨개질 여러 가지 많은데 심지어 요즘은
폰이 가장 많죠. 그쵸. 컴퓨터도 많죠. 컴퓨터 이렇게 예. 그런 경우가 그게 결국은 일자목도 만들지만 어. 그런 생활 습관 자체를 자체가. 바꾸는 게 좋고 결국은 치료가 됐다고 해서 이것이 영원히 가는 치료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다음 드릴 질문이랑 좀 연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치료가 잘 됐다고 했는데 또다시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고 하세요. 참 괴롭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게 재발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왜 네. 그런 건지 궁금해요. 근데 뭐 목 부위가 아픈 부위가 딱 네. 목에 관련된 그런 디스크 질환만 있다면 사실 그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도 디스크 부분도 있지만 네. 목 자체가 뼈와 뼈의 만남이기 때문에 관절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관절통이나 네. 혹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주 뭉친다고 표현하시는데 이건 일시적인 네. 근육 뭉침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시 방치해두면 원인이 돼서 수술 후에도 또다시. 수술 후 실패 증후군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네. 결국은 어떤 아픔이 원인이 없이 나온다면 이것이 원인이 혹시 이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한번 해봐야 한다는 거죠. 네. 또 사실 질병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예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목 디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 습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네. 뭐 그런 질문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자세죠. 자세. 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네. 바닥 생활, 탁자에서 하는 일 그런 일을 안 하면 좋지만 꼭 해야 한다면 틈틈이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틈틈이 내가 한 번 더 네. 자세를 교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죠. 1시간이면 5분이면 5분. 아니면 그게 안 되는 네. 상황이면 눈치가 보여서 할 수 없다. 그런 경우는 물을 더 드시면 화장실을 가야 합니다. 그럴 때 화장실 갈 때 한 번 더 스트레칭을 해주고 네.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떤 너무 고정된 자세라든지 안 좋은 자세라든지 습관적인 일이라든지 그런 걸 줄여주는 것이 결국은 좋은 방법이고 또 네. 이런 질환 자체는 어떻게든 치료 자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건 사실은 네. 한 가지로 해결이 안 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네. 자세입니다. 자세. 네. 그리고 자세. 두 번째가 운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 뼈대가 못할 일을 근육이나 인대가 튼튼해지면 이것을 해결해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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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 반복하지만 자세 운동만 잘하시면 이런 질환들은 아픈 것도 해결될 수도 있지만 혹은 아픈 거에 치료나 이런 거 해결 안 되는 것들도 언젠가는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운동함으로 인해서 혹은 심리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자세, 두 번째 운동, 나머지는 이제 잠을 잘 주무시는 건데 그거는 저희 혼자만 혹은 병원에서의만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들과 저희들이 같이 그것을 향해 갈 때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이 혼자 누가 해준다고 치료 100% 낫게 해줄게 이건 대부분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네. 하여튼 뭐 그런 목 디스크나 이런 질환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조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군데 어떤 뭐 인터넷이라든지 지인분이라든지 TV나 여러 가지 광고에 쓰지 마시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면 훨씬 좋은 결과를 빨리 얻을 수 있고 조금 더 편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은 통증의학과 전문의 안규열 원장과 함께 목 디스크 질환의 원인과 치료법 그리고 예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통증의학과 전문의 안규열 원장과 함께 목 디스크 질환의 원인과 치료법 그리고 예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처럼 목 디스크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 치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물론이고 통증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때 치료를 하지 않게 된다면 더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평소에 바른 자세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